안녕하세요. 프로토소설가입니다. 승무패 11회차 라리가와 세리에 A 분석을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2부 라리가 순서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쓸데없는 이야기 해가지고 시간만 많이 끌어가지고 조금 죄송했고요. 언제나 같은 패턴이죠. 자, 오늘은 라리가입니다. 라리가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리가 이제 23라운드 기준 최근 6경기 성적 추이 및 구조적, 전술적 10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핵심 진단 해보면요. 효율성의 극대화 그리고 구조적 붕괴로 나뉘어지네요. 평균 득실 차가 마이너스 6.4입니다. 못하는 팀은. 잘하는 팀은 8.2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플러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스톰 마르타라 그래가지고 태풍이 불었어요. 그 스페인이랑 이제 포르투갈 쪽에 조금 피해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피해가 컸고, 이 인프라가 안 좋은 구장은 타격이 좀 심합니다. 이런데 이제 가면 이제 재수 없는 경우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보면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잘하고 있고 바르셀로나 잘하고 있다, 두 팀.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은바페, 그리고 라민 야말의 바르셀로나. 스페인 태풍 마르타 피해 심각하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요거 그러니까 확인을 잘해야죠, 우리가. 어떤 구장에서 하는가. 빌바오도 별로 안 좋다 그러던데. 그리고 이제 득점 가뭄에 대해서 역설을 하면요.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리그 최고 실점이지만 득점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 레알 소시에다드는 최근 6경기 무패지만 6경기 무패라는 거. 중요합니다. 바르셀로나도 격파했어요. 자, 오사수나의 실리 축구 이제 홈에서 진짜 잘한다는 거. 부디미르가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오해하실 것 같아서 얘기해드리면요. 오사수나의 골잡이는 안테 부디미르, 크로아티아 출신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라파미르는 엘체 선수입니다. 스페인 출신. 둘이 사이즈가 비슷해요. 사이즈가 비슷하고 조금 이제 부디미르가 좀 더 얄쌍한 스타일. 하지만 이 체력이 이쪽이 더 좋습니다. 축구 퍼포먼스도 이쪽이 더 좋고요. 라파미르는 축구 겁나 잘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못한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요거 참고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고. XG를 초월한 개인 기량이 그랬는데 바르셀로나랑 뭐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고요. 의외로 오사수나도 높습니다. 높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도 이제 주요하게 봐야 됩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이제 애들이 이제 다 돌아왔죠. 돌아오고 이제 자기 스타일도 찾아가고 있고,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이제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 이제 수비 조직이 완전 붕괴돼가지고 시즌 초반에 그 힘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체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은 높지만, 승점을 못 내고 있고, 솔직히 그거는 이제 공격수들의 부상이 제일 커요. 그래도 시즌 초반에 벌어놓은 게 많아가지고, 강등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돼. 엘체입니다. 엘체는 강등 걱정해야 되는구나.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와, 진짜 많이 떨어졌네. 와. 그렇습니다. 자. 엘체가 근데 좋은 점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체가 공격이랑 이게 좋아요. 이 부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면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되는 팀입니다. 오히려 이런 팀, 헤타페, 오비에도, 알라베스, 이런 오사수나 이런 팀들이 문제죠. 라요 같은 팀들. 특히 라요, 오사수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아스날이, 제가 계속 아스날이 문제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우승하는 팀은 정상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 우승하는 겁니다. 이 스탯이 대충 이렇게 나와요. 바르셀로나, 비아레알, 레알 마드리드 보시면 스탯이 오픈 플레이, 지공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근데 아스날은 1등인 팀인데 스탯이 여기 몰려 있죠. 여기에 스탯이 높은 팀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높은 팀은 대부분 이걸로 지공으로 골을 못 넣기 때문에 이걸로 딸깍하는 거예요. 수비하다가 수비 딸깍이 패턴인데 아스날은 수비 딸깍으로 우승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불안하다 그러는 겁니다. 결국 우승 경쟁을 하려면 정상적인 축구로 그 축구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스날은 그걸 못 보여주고 있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과연 아니 저게 될 거면 지금까지 그렇게 우승한 팀이 있어야지. 없거든요. 계속 불안하잖아요. 계속 불안한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승을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어디서 요상한 축구를 연구해 와가지고, 예. 우승하는 팀에 맞지 않은 축구라고 거듭 얘기합니다, 저는. 예. 부러진다, 저렇게 가면.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시티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이 스탯이 가장 정상적이고 높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바르셀로나가 제일 높고, 제가 비아레알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 스탯이 아주 이쁘죠. 예. 베티스도 그렇고, 예. 이 스탯이 높은 팀들을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 스탯이 높은 팀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연장선상에서 이제 엘체도 괜찮다. 엘체는 지금 득점을 못하고 있다. 이게 제일 크죠. 제가 아까 문제가 많다 그랬는데 라요 바이카노가 이제 찬물 샤워와 엉망인 잔디 겨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 심각하죠. 그리고 이제 소유권 분쟁, 강등 리스크, 뭐 세비야 소유권 분쟁 이건 영화로 나와도 될 정도로 예, 지금 근데 그래도 선수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아틀레틱 빌바오는 이제 체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게 보여주고 있고요. 코파델레이 4강까지 갔습니다. 이따 코파델레이 이야기하겠지만 코파델레이는 상당히 의미가 큰 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팀들이 집중을 합니다. 8강 정도 가면 그때부터는 올인이에요. 올인. 경기장이 안 좋으면 볼이 이렇게 간다는 걸 지금 표현해주고 있어요. 예, 열악한 인프라. 이게 중요합니다. 예. 훌리안 알바레스 등 테크니션이 나쁜 자리에서 미끄러짐 등 형상을 겪고 있어요. 예. 이게 이 경기장에 벌점을 먹여야 되는데 안 먹이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계속 이런 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죠, 경기장을. 자. 세비야에 이제 지금 현재 강등 시 인수 뒤 무상 공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등되면 인수를 안 한다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데 현재 와 엄청난 4억 5천만 유로짜리. 예. 생각보다 비싸진 않죠. 세비야라는 팀이 우리한테 각인된 거에 비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이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 가난한 구단이에요. 셀링 클럽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지 이게 비쌀 구단이 아니 돈 없어요 세비야 원래. 예. 뭐 그리고 이제 중위권 팀은 볼 소유보다 전환의 속도가 핵심이고요. 그 엘체가 점유율이 높지만 강등당하고 빠른 역습을 하는 오사수나는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게 차이가 큽니다. 예, 요런 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는 오사수나보다 엘체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사수나는 수비와 딸깍으로 승점을 쌓았어요. 요게 중위권의 한계인데 엘체는 정상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시즌 끝까지 가면 엘체가 여기 있지만 오사수나와 자리 바꿈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오사수나는 기본 가락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이지만 그 부디미르라는 선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만 제가 수비가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엘체가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해드리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23라운드를 좀 보면 이제 초박빙 승부하고 있다는 거고 창가 방패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를 보고 있죠. 이제 전통의 몰라 세비야와 발렌시아
인프라 문제로 라요 바이카노전이 연기됐다는 거. 자, 그리고 리그 순위표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12점 차, 1, 2위와 12점 차. 이제 우승을 누가 하냐죠, 이제. 바르셀로나의 압도적 수직성과 화력에는 이제 라민 야만이라는 선수가 있다는 거, 예, 그거 알려드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말 그대로 선수 해저 축구를 다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성적이 오르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솔직히 아르벨로아가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오히려 더 성적이 좋고, 이제, 한지 플릭은 완전 이제 이 개개인 프레싱을 티키타카에 접목시키는데 거의 성공하고 있다는 거. 개개인 프레싱과 티키타카가 지금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구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지금 수비수 문제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정체가 좀 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가 기대되고요. 예. 야말과 은바페 대결 또 볼만합니다. 이제 팀 스탯을 보면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를 역시 비교할 수 있고요. 자, 베스트를 보면 구르제타가 올라왔습니다. 이 야네키 윌리엄스도 올라왔죠.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빌바오 선수입니다. 빌바오 선수. 여기 빌바오 선수가 앞 라인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격수 중에 가장 뛰어난 선수가 빌바오 선수라는 겁니다. 이 라인에 빌바오 선수가 이만큼 있다는 거, 2명이나.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핵심이고요. 자, 세비야, 발렌시아, 라요. 자, 여기 사실 라요가 명문인가는 좀 그렇지만 세비야, 발렌시아, 레반테는 명문입니다, 여러분. 레반테가 명문이라고? 레반테 명문이. 이렇게 돼버리면 라요는 진짜 여기는 진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프리미어 리그라면 이거는 리그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라리가는 그런 게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라요 경기는 계속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라요 경기가 들어오면 라요 경기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라요 경기가 하필 2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경기라 가지고 머리가 아프죠. 예. 해가지고 24라운드 미리 보기 하면 뭐 요런 팀들이 붙는다 라는 거 보고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 스탯 참고하시고요. 꼭 이 스탯은 계속 보면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 스탯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떠한 긴 분석보다 이거를 보고 이 팀이 현재 이렇구나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 요거와 이 팀이 공격을 하냐 수비를 하냐 요거 두 개만 가지고도 상당히 적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감이 좋으신 분들은. 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보시면 요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요 빼고 요렇게 세 개는 찍어 놓고요. 이렇게 세 개는 찍어 놓고 이렇게 세 개는 찍어 놓고 이제 나머지 경기들을 보도록 하죠. 우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라요 경기인데 라요 경기장 상태가 안 좋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직 태풍까지 온 상태라 가지고 지금 스페인 정신이 없거든요. 정신이 없는데 물론 뭐 라요는 크게 태풍 문제나 그래도 비는 하여간 라요 경기장이 이게 쉽게 개선이 안 돼요. 저게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 여기 경기장 인프라 때문에 이 경기도 연기될 가능성 있고 여기 이것 때문에 현재 별점을 먹일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경기가 그냥 진행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랑 경기를 했거든요. 코파델레이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코파델레이 경기를 해서 이겼는데 이제 공격수들이 돌아와가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화력을 뿜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다음 주에 챔피언스 리그를 가야 돼요. 챔피언스 리그를 가야 됩니다. 벨기에로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 중요하거든요. 이거 리그 우승은 힘들어요. 리그 우승은 여기 너무 간극이 크게 나가지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보면 이제 아틀레티코 승인데, 재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승이거든요. 그냥 재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라요 승을 주기에는 라요도 뭐 득점력은 개판인 팀이라 가지고 홈에서 네 골밖에 없거든요. 딸깍도 안 될 거야 아마. 딸깍은 오히려 아틀레티코 이게 훨씬 낫죠. 아틀레티코 뭐 물론 뭐 원정에서 득점력이 나쁘긴 한데 해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하면 이게 이건 안 나올 것 같은데 뭐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분위기 봐가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랑 코파델레이를 했다. 코파델레이 한 팀은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에 해준 이유가 코파델레이 때문에 그래요. 소시에다드가 이제 선수들 문제도 좀 있고 그러니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비야 알라베스 경기를 대충 훑어보면요. 이제 세비야도 이제 구단 판매 문제가 있죠. 자, 이제 25점이고 알라베스가 생각보다 잘했는데 세비야와 알라베스를 보면 역시 두 팀은 차이가 많이 난다. 알라베스가 원정에서 진짜 안 좋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홈 득점이 17골이나 되는 세비야예요. 총 실점이 29골이나 되죠. 예, 이 문제고 세비야 전술은 정상적입니다. 예. 알메이다 감독이 좋은 감독이고 자기 사단을 이끌고 세비야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인수까지 될지를 모르겠어요. 알라베스는 질식 수비라 그랬는데 쉽게 말해 좀 거칠게 경기를 합니다. 원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퇴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튼튼하게 로우 블럭에서 수비를 하고 한 명을 앞에 세워놓고 딸깍을 노리죠. 예. 지략을 하면 뭐 결국에 뭐 공중볼에서는 알라베스가 유리하긴 한데 정상적인 축구에서 세비야가 앞서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 경기 결과를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세비야 승을 보고 싶은데 무승부도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세비야 승을 보고 싶고요. 예.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스탯을 보면 기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자, 이 스탯을 제일 많이 볼 겁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분석을 할 때 레반테랑 발렌시아도 경기를 보면 레반테가 여기 있고 발렌시아가 여기 있고 두 팀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홈 기준으로 보면 레반테가 안 좋네요. 어웨이 기준으로는 발렌시아가 어딨냐? 발렌시아가 오히려 그래도 역시 두 팀 다 역시 안 좋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수비를 보면 홈 기준으로 레반테가 제일 안 좋네. 어웨이는 또 발렌시아가 제일 안 좋은 거 아니야? 최악의 이거 진짜 20패를 찍어야 될 그런 경기인데 그냥 보면 두 팀은 17, 19위에 있고요. 승점은 좀 차이가 납니다. 예. 승점은 좀 차이가 나고 이거 그냥 역사적인 요즘에 이런 거 없죠. 예. 자, 발렌시아는 이제 의외로 오프사이드 트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이는 요 지역 있잖아요. 요 지역. 지브롤터 있는 요쪽. 요쪽이 요번 태풍이 피해를 많이 준 지역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라가, 코르도바, 그라나다 요쪽이거든요. 예. 세비야도 걸쳐 있죠. 예. 상태가 안 좋다는 겁니다. 네, 요거 일단 알려드리고 여기서 이제 포르투갈 요쪽으로 피해가 갔다니까 아마 요 라인 전부 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지역이 있는 경기장 쪽에 걸리면, 예, 한번, 예, LTE는 괜찮을까 모르겠네. 하여간, 이제 파악을 한번 해보시라고, 예, 알려드립니다. 요거 까먹기 전에 생각날 때 알려드리고요. 발렌시아, 아, 발렌시아랑 레반테 경기는 요게 이제 더비거든요. 예, 더비긴 한데, 발렌시아랑 레반테가 라이벌이긴 하지만, 두 팀의 경기가 무슨, 뭐, 그런 더비는 아니고요. 그저 그냥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더비예요. 발렌시아가 진짜 큰 적으로 생각하는 걸 바르셀로나죠. 그만큼 발렌시아가 명문이거든요. 망했죠, 팀이. 망했다는 거. 예, 그렇게 알려드리고.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 요거를, 전술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두 팀의 현재 상태를 보면, 두 팀 다 지금 어린 선수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또 낮은 실수가 나올 수 있고 이래가지고 경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밖으로 튈 가능성이 크긴 해요. 튈 가능성이 크긴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이 경기는 레반테가 이길 가능성이 제일 크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승패로 갈린다면 발렌시아 승?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요 경기 두 팀의 상대 전적을 보면 그래도 더비는 더비거든요. 이런 걸 확인해 줘야 돼요. 더비는 더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무승부가 많이 나옵니다. 예. 의외로 이 승패로 갈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승부가 많이 나와요. 무승부가 많이 나오니까 레반테 홈인 거 생각하면 발렌시아 승보다는 일단 무승부를 찍어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6경기를 봤고요. 예, 라리가 6경기를 다 봤고, 저는 이제 회원 자료를 만들러 이제 계속 가야 되고, 이게 한 장면에 안 나오는구나. 예, 한 장면에 안 나오네요. 자, 해가지고, 이렇게, 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경기는, 세비야보다는 이제 라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조 경기입니다. 예. 조 경기고 레알 마드리드도 경기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레알 마드리드 벤피카랑 붙는데 한번 극장을 보여줬죠. 예. 벤피카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하는 자신감이 끝까지 차올랐기 때문에 경기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챔피언스 리그가 아닌 유로파 리그랑 컨퍼런스 리그를 해가지고 20패가 만들어져가지고 승무패는 아마 엄청 어려울 거예요. 이번에 2월 되면 다음 승무패도 2월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것까지 생각해 보시고 즐거운 이제 설이죠. 설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겁게 이제 축구도 보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설날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컨퍼런스 리그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지금 막막한데. 저도 컨퍼런스 리그를 많이 챙기지 않았거든요. 유로파 리그는 제가 좋아하는 팀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챙겼는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